빨리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가 그 팅글거린다는 표현을 몇 번 들어서 오늘 마이크 또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팅글거리는지 네, 한번 또 체크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이죠. 이걸로 몰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둘이 짝지어서 표준형 바꿉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둘이 짝지어서 표준형 바꾸죠. y 빼기 1의 제곱. 요렇게요. 별거 없어요. 차수반, 개수반 땡겨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얘 제곱하면 16은 원래 없었죠. 그래서 원래 없던 16은 뒤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요거 전개하면 y제곱 빼기 2y 여기는 상수의 제곱이죠. 1이죠. 1은 원래 위에 없었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있던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면 이쁘게 잘 바꿨네. 그래서 넘깁니다. x 더하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넘기면 몇이에요? 14가 되겠죠. 그럼 우린 말하셔야 돼. 중심이 누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루트 14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심좌표와 반지름 길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잘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축에 접하는 경우들 간단하게 봤고요. 48페이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표현. 직선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선 때는 그냥 교점을 구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에서는 교점을 구하지 않을 거야. 그 교점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교점을 구하지 않을 거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요. 우리는 K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이야기 차분하게 봐주시고 지난 수업 때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지? 네. 그래서 그냥 차분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확인 문제 3번 한 번만 보고 나서 본격적인 대표 유형들 풀어볼 거예요. 48페이지 밑에 있는 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두 원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봅니다. 해서 첫 번째는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교점과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 공통점이 있죠. 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게 직선이거나 혹은 특정한 점을 지나는 원을 말해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얘를 먼저 세웁니다. 자, 여기서 나는 도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형. 됐죠? 도형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형 중에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음. 그래서 우린 도형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관계식은요. 그냥 자동 발사하셔야 돼. 깜짝아. 자동 발사해 주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빼기 2 플러스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2y 더하기 1는 0입니다. 됐죠? 끝.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K라는 문자 이용해서 바로 써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 됐죠? 그럼 K 자리에 1이 오면요. X제곱, Y제곱 둘 다 개수 2인 거 확인되죠? 는 0꼴. X 2차, Y 2차인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원일 거야. K에 3이 오면요.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 3나도 마찬가지 똑같죠? 둘 다 4로. 그럼 얘도 원을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K 자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오면 X제곱, Y제곱 없어지죠? 그럼 X,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표현되겠네. 그럼 얘는 뭔데? 직선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뭘 의미한다? 두 원.
첫 번째 식을 0 만들고 두 번째 식을 0 만드는,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K 자리에 누구는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말해주시면 그게 답이 돼요.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바로 정리하면요. 8x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 되겠죠? 네, 1번 답입니다. 두 번째, 이 도형이 1,3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x, y에 각각 1과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 y에 각각 1과 3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써보면 1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12 빼기 2 더하기 k가 있고요. 다시 x에 1, y에 3 대입합니다. 1 더하기 9 빼기 6 더하기 6 플러스 1. 얘는 0이에요. 정리되겠네. 자, 숫자들 계산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죠. 몇입니까? 여기 몇이에요? 22. 그 다음 여기 숫자들 몇이에요? 11이네요. 그럼 k가 몇이면? 마이너스 2라면 1,3을 지나는 도형이겠네요. 그래서 k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다시 쓰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두 원의 교점도 지나고 1,3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됨. 여기까지요. 자,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여기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4x.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인가요? 이거 뭐야? 플러스구나. 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4니까 y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4x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음. 자,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원 맞아?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두 가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은지. 두 번째,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y제곱. 7의 제곱이죠. 49 빼주시고요. 원래 있던 4는 그대로 더합니다. 해서 표준형으로 바뀌었을 때 우변이 0보다 큰 수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큰 수인 거 확인됐네요.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루트 45인 원입니다. 그래서 원 맞는데?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인 문제 2번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저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네, 항등식에서 K값 구해주시고 다시 대입해서 나오는 원의 방정식 써주시면 됨.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 차를 없애려고요. 왜일까요?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직선은 몇 차죠? 그쵸? 그럼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교점을 지납니다. 근데 1차였으면 좋겠습니다. K에 누구 넣으면 될까요? 그래야 1차로 나오니까 직선이겠죠?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직선을 의미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을까요? 끝이에요. 어디까지 이해됐어요? 너는요? 에이, 괜찮아? 괜찮아요? 됐어요? 이 정도. 자, 그럼 대표 문제 1번부터 해서 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뭐 쉽죠? 민서야, 쉽잖아. 이거 봐야 돼. 중심이 1,2고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누구? 원. 됐죠? 그럼 사실 뭐 대단한 스킬이 있지 않아. 야, 원이래. 원이래. 이렇게 동그랗대.
원이래. 근데 중심을 내가 알아. 이 원의 중심이 누구냐면 1,2래. 그리고 지나는 점이 있나 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나 봐. 누구? 4,-2니까 뭐 이런 데 찍어. 요런 점 이렇게 지나나 봐. 됐죠? 그럼 중심 좌표는 이미 줬습니다. 그럼 난 누구만 있으면 돼? 반지름. 맞아? 그럼 중심에서 저 점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럼 결론. 반지름 몇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값 3이네. 제곱. y끼리 뺀값 4네요.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운값. 두 점 사이 거리. 몇인데? 5. 그럼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 끝. 답입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돼요? 어려워요? 됐어요? 됐어? 됐어? MC? 됐어요? 예. 저희 MC라고 쳐다보네. 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두 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래요. 그럼 마찬가지. 이거 푸는 법이 사실 두 가지 정도 있거든. 근데 그냥 편하게 봐.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어렵지 않아요. 원이래. 그럼 원을 그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름의 양 끝점을 알거든. 그럼 이 원의 지름을 딱 그려볼게. 그럼 지름을 그리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 지나야 되지 않겠니, 시은아? 그럼 요 원의 중심 지나는 지름을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지 뭘. 뿅. 그럼 이때 이 끝점, 요 두 점을 네가 아는 거잖아. 누구랑 누구? 2,-1하고. 요거 누구야? 8,5. 네가 이거 두 개 안 해?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너 중심 누군지 알 수 있어? 왜 몰라? 1대1 내분점 중점인데? 그럼 원의 중심 마구죠. 2,-1과 8,5의 중점이죠. 몇이에요? 5,2. 됐잖아. 그럼 반지름은 뭐야? 중심이 5,2니까 그냥 요 길이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지 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5,2에서 8,5까지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18. 그럼 결론 중심 압니다. 5,2네요. 반지름은 루트 18 제곱하면 18 답이네요. 너무 상식적이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어. 해석해줘. 그대로 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2번. 2번 보시면 중심이 여기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려. 누가 있다고? 원이래 원. 그럼 그리세요 원. 원 그려. 뿅. 앞에 보시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원 그려. 그 다음 이 원의 중심이 있는데 아이고 이 중심이 직선 y는 x 더하기 x 빼기 1 위에 있대요. 그렇잖아. 아유 중심이 요 위에 있어 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중심 좌표 누군지 너 알아? 1,0? 저 직선 위에 있는 점 x가 1이면 y가 0인 점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1,0 맞아 그럼? 2,1은? 5,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왜 안 돼? 그럼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몰라. 중심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 직선 위에 있대. 이 직선이 누구? y는 x-1. 그럼 이 중심 좌표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모르지. 모르니까 뭐라고 해?
네, 모른다고 합시다. A, B요. 나쁘지 않습니다만 좋은 표현은 조금 아닙니다. 한번 정정해 주시겠어요? X, Y 그렇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X, Y를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중심좌표를 A, A 빼기 1이라고 쓰지 뭘. 직선 위에 있으니까 X가 A면 Y는 A 빼기 1이지 뭐. 라고 딱 했을 때 아이고 또 지나는 점 두 개가 있네. 0,1이라는 점 지나는데 0,1 뭐 이런데 0,1 뭐 이런 점 지나는데 2,3 뭐 이런데 2,3 뭐 이런 점도 지나는데 그럼 여기까지 딱 그려놓으면 아이 중심에서 0,1까지 요 길이랑 중심에서 2,3까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둘이 반지름일 거 아니오. 그럼 내가 중심을 P라고 하고 여기 있는 2,3을 A, 0,1을 B라는 점이라고 하면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랑 점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으로.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밖에 더 있겠음. 뭐 없잖아요. 할 게 딱히. 그러면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합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PA 길이 PB 길이죠.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PB 길이.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이다. 됐잖아. 그럼 여기서 A가 말까 구하면 되잖아.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아 이거 둘이 같다고 했대. 그럼 양변 제곱해. 전개합니다. A제곱 2개죠. 8A, 4A, 12A 나오죠. 16이랑 4, 20 되겠네요. 전개하면 A제곱 2개죠. 4A 플러스 4 나오지 않겠음. 그럼 요거 정리하고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8A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요. A는 몇이었다? 2였다. 됐네 A값. 그럼 뭐야? 중심이 2,1이었다. 됐죠? 2,1이네 1,0 아니고. 끝. 그럼 이때 반지름은 뭔데요? 라고 하면 아, 여기 A에다 2 넣어서 나오니까 반지름이잖아. 2 넣으면 되죠. 몇입니까? 2네요. 됐습니까? 루트 4니까. 그럼 결론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고 있네. 원의 방정식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4입니다. 끝. 답이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스킬이 있진 않아. 그냥 두 점 사이의 커리. 원의 방정식. 이 정도야.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3번.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함. 자, 대표 문제 3번. 요거요. 3번. 자, 3번. 자, 보세요. 별표 한 번만 쳐줄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좀 써줘. 9페이지 9번. 9페이지 9번입니다. 여러분들 개념셀라이트 교재 9페이지에 9번 보시면 얘랑 비슷한 문제가 보일 겁니다. 자, 9페이지에 9번 펴보시면 얘랑 비슷한 문제가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 있죠? 뭐야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9페이지 9번과 얘가 왜 비슷한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세 점을 지나는 누구를 구해라?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인 거죠. 자, 그러면 원이 있나봐. 일단 원이 있나봐요. 근데 이 원이 지나는 점 3개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원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점 3개가 지나나봐. 뭐 A점이 요런데 뭐 B점을 뭐 요런데 뭐 C점을 막 요런데 그냥 대충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나봐. 그럼 원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고 싶음. 중심 있으면 되잖아. 반지름 있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되네.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한가운데 있겠지 이런데. 됐죠? 나 이 중심좌표 알면 되겠는데. 그럼 봐. 얘가 A, 얘를 B, 얘를 C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나 원의 중심에서 B까지의 길이나 원의 중심에서 C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같겠죠? 몇으로? 반지름으로. 그럼 내가 지금부터 원의 중심을 P라고 하면 AP 길이와 BP 길이와 CP 길이가 모두 같을 거야. 몇으로? 반지름으로. 됐죠? 이게 9페이지 9번 문제잖아. 9페이지 9번 문제잖아. AP 길이와 BP 길이와 CP 길이가 같아요. 그거 어떻게 풀면 돼?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놓은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요 한 다음 뭐해?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점 P 좌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 좌표를요. 그럼 중심 좌표 알면 이 점 P에서 A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 그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도 알잖아. 그래서 9페이지에 9번처럼 문제를 풀 수 있음. 됐을까요? 끝! 근데 문제는 9페이지에 9번 문제를 풀 때 우린 너무 어렸잖아요. 아직 원도 모르고 끼케야 두 점 사이의 거리밖에 모르는 아이들이었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자, 다시 9페이지에서의 9번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 가능해요. 두 번째, 이제 원의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걸 보여드릴게.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나는 세 점을 알아요. 자, 원의 방정식 중심을 A, B라고 설정해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됐죠? 됐죠? 괜찮죠? 자,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 A점 지나고 B점도 지나고 C점도 지나니까 A점 X의 마3, Y의 0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거야. 마찬가지 B점 X의 1, Y의 8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 거야. C점도 마찬가지겠지. 등호 성립하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식 3개 쓴 다음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A에다가 X에다 마3 넣은 다음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나오지. 맞아? 그 다음 Y에다 0 대입해서 전개하면 이거 B 제곱 나오지. 그럼 여긴 또 R 제곱도 있지. 마찬가지 X에 1하고 8 대입하면 1 넣어. 전개하면 A 제곱 나오죠. 8 넣어 Y에다가 전개하면 B 제곱 나오지. R 제곱도 있지. 그럼 A점 좌표 대입하고 B점 좌표 대입하고 C점 좌표를 대입해서 쭉 전개했을 때 A제곱, B제곱, R제곱 막 제곱값 나오고 난리 난단 말이야. 됐음? 뭐야? 복잡해. 받아들여? 복잡하다고. 못 푸냐? 아니야, 풀 수 있어. 근데 복잡하다고. 이거 문제 하나 풀고 시험 끝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식 말고 다른 원의 방정식을 갖고 올 거야. 뭔데?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뭘 갖고 와? 일반형 갖고 올 거야. 일반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식 정리한 거, 전개한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상수는 0꼴로 표현한 게 일반형. 얘를 갖고 올 거야. 그럼 이거 왜 갖고 와요? 어차피 얘도 원이니까 야 A점 지나는데 X의 마3, Y의 0 넣어봐. 뿅. A, B, C. X의 1, Y의 8 넣어볼게. 그럼 뭐야? A, B, C. 4하고 7 넣어볼게. X, Y에. 그럼 뭐야? A, B, C. 됐죠? 그냥 A, B, C 심플하게 그냥 남잖아. 문자들만. 제곱값은 굳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일반형에 넣어서 얘기한다. 자, 그럼 일반형에 넣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점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의 마3, Y의 0 넣어주시면요. 9 빼기 3A 플러스 C는 0. 첫 번째 식. 두 번째, B점 좌표 지납니다. X의 1, Y의 8 대입하면요. 1제곱 8제곱이죠? 65.
더하기 A 더하기 8B 플러스 C는 0이겠네요. 그 다음 4,7을 지나죠. 그럼 x에 4, y에 7 넣어주면 4제곱 16, 7제곱이죠? 49. 됐죠? 됐죠? 대입하면요. x에 4, y에 7 대입하면요. 4제곱 16, 7제곱 49. 다음 몇이에요? 65네요. 더하기 4a 7b 플러스 c는 0.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문자 A, B, C 3개입니다. 등식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그럼 연립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죠. 문자 소거하면 되죠. 문자 수 줄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땡큐 합니다. 왜? 첫 번째 식 딱 봤더니 야, 이거 C는 3A 빼기 9라고 하면 되잖아. 됐어요? 내가 지금부터 C를 3A-9요 라고 바꾸면 되잖아. 그럼 너 여기 C 대신에 전부 다 3A 빼기 9 대입해버려.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 자, 요 자리에 3A가 들어오면 4A 되겠죠? 4A 플러스 8B에서 자, 빼기 9가 왔습니다. 그럼 65에서 9 뺀 값 몇이에요? 56은 0이용 쓸 거고, 마찬가지 여기 C에다가 3A 빼기 9 넣으면 3A 넣었죠? 그럼 몇이 돼요? 7A가 되죠? 플러스 7B 마이너스 9니까 56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음. 아, 숫자가 너무 큰 거 같은데 기분 탓이죠. 왜? 첫 번째 식 4로 나누면 A 더하기 2B 더하기 14는 0 됐죠? 두 번째 식 7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8.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죠. 둘 빼면 되잖아. 그럼 서로 빼주는 순간 B값 나오네요. B 마이너스 6이 0이네요. B가 몇인 거야? 6. 됐죠? 플러스 6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6. 됐죠? 야, B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A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겠죠. 됐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C는 몇인 건데? 마이너스 15인가 보네. 그럼 우리 요 A, B, C에 누가 온지 다 알았습니다.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6Y 빼기 15는 0. 이게 너네가 구하고 싶었던 원의 방정식. 됐죠? 하나 더. 이때 이 원의 중심좌표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빨리 함산하세요. X 누구야? 1. Y 누구야? 3. 이게 9페이지 9번 답인 거죠. 됐죠? 그래서 9페이지 9번 문제를 푸실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같은 상황이잖아. 원의 방정식 구해서 원의 중심좌표를 말해주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보여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4번입니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라고 했죠? 원이래요. 원이래. 그럼 중심이랑 반지름 말하려면 표준형 바꾸지 못 가질 거. 바꾸시면 되죠. 짝지어서 바로 감. x-2의 제곱. 짝지어서 바로 가요. y 플러스 a의 제곱. 여기서 생긴 애들 2의 제곱값 4 생겼죠? a 제곱값 a 제곱 생겼죠? 빼주시고 원래 있던 플러스 4는 그대로 씁니다. 뿅. 다시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뭐예요? a 제곱이네요. 됐죠? 그럼 예를 보면서 말합시다. 이거 중심 누구? 2, 마이너스 a.
참고로 반지름의 제곱값이 a제곱인 거죠. 조심하십시오. 반지름이 a입니까? 라고 하면 아직 몰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말해줬습니다. 중심은 b,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요. 그럼 b가 몇인 거다? 2. a가 몇인 거다? 1. 됐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 걔가 1인 거네. 반지름은 몇인 거야? 1인 거네요. 됐죠? 그래서 a, b, r 값을 다 구했습니다. 끝! 넘어갈게요. 됐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보세요. 다음 방정식이 원이었으면 좋겠음. 자, 원이었으면 좋겠음. 지금 x, y에 대한 2차는 0꼴. 2차 방정식 맞아요. 여기서 보셔야 돼. 원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원이라고 말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당연히 x 2차, y 2차인 식이어야 돼. 그래야 개수가 같다라는 말 할 수 있으니까. 1차면 애누리 없어요. 그냥 꽝입니다. 됐죠? 두 번째,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때 우변이 0보다 커야 돼. 왜?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 괜찮아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자. 둘이 짝지어서 보면 되겠죠? x 빼기 3의 제곱. 여기 y 있네요. 짝지어서 보면 되겠죠? y 플러스 1의 제곱.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얼마가 생긴 거야? 10이 생겼죠? 그럼 뺍시다. 플러스 k 마이너스 10. 얘는 0이요. 해서 정리하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k. 됐죠? 그럼 결론 얘만 보면 되잖아. 이거 0보다 어때? 크다. 그럼 k는 어떤 애예요? 10보다 작다. 답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친구들, 선생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거 왜 안 봅니까? 1 똑같은 거 봤잖아. 이미 끝났지 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쭉쭉 가요. 다 숙제예요. 자, 6번입니다. 중심이 3,4고요.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만 딱 생각하시면 돼. 중심이 3,4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이래잖아. 원. 그럼 원이니까 뭐해? 그려봐. 원 그려봐. 좌표평면에. 그려보지 뭘. 근데 중심이 어디 있대? 3,4에 있대야. 여기가 중심이요. 인 거죠? 그럼 여기가 중심인 원을 네가 이쁘게 그렸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이랑 접하게 그려야 돼. 그럼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됐잖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됐죠? 끝. 끝. 반지름 몇임? 4. 됐잖아. 4잖아. 왜?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데 4잖아. 4. 같잖아 이거. 왜요? x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때 중심의 y좌표죠. 이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근데 얘는 뭐야?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의 y좌표 그대로 그냥 반지름이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반지름이 4의 제곱값 16입니다. 끝. 답이에요. 된 거 아니에요? 맞아? 너무 상식적이잖아 이거. 그쵸? 그쵸? 너무 상식적이잖아.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쳐다봐요? 신고할게요. 자, 두 점입니다. 이번에 1,0하고 2,-1을 지나는데 y축에 접하는 또 원이래. 원.
아, 동그랗게 그리래. 근데 이번엔 또 y축이랑 접하는겨. 그럼 봐봐. 좌표평면에 원 그려봐야지. 근데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구나. 아이, 누구야? 이거 1,0이면 대충 요런데. 1,0. 1,0이요. 요 점이요. 2,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1 해서 한뭐 요점이요. 됐죠? 그럼 결론. 이 두 개 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하게, 접하게 원을 그려주세요라고 했네. 그럼 그려봐, 원. 네가 접하게, 저 두 점 지나게, 접하게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지 뭘. 그려볼 수 있잖아. 그럼 그려봅시다. 한 이 정도? 원에 찌그러졌냐? 한 이 정도? 접하게 지나면서 접하게. 이렇게. 오, 됐어. 아, 이런 원이네, 이런 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 나 그렸는데요? 선생님, 저는 다르게 그렸는데. 아, 그럴 수 있지. 어떻게든 그려보자고. 일단 내 눈으로 보자고. 그럼 그렸을 때 내가 원의 방정식 필요하니까 원의 중심이 어딨어? 뭐 이런 데 있겠지. 이런 데 있겠지. 너 누군지 아니 모르니? 모르지. 모르니까 뭐라고 할래? A, B라고 해. 모르잖아. A, B라고 나. 그리고 나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죠. 반지름 몇이야? A잖아. 오른쪽으로 A만큼 같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맞아? 그래서 Y축이랑 접한다고 하면 중심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근데 그림 봐봐.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X좌표 다 양수겠지? 그럼 반지름 말하면 그냥 X좌표 그대로 말하면 되겠네. 그럼 문제는 뭐야? 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여기 1,0까지 요거 뭔데? 반지름 A. 중심에서 2, 마이너스 1까지 요 길이 뭔데? 반지름 A. 똑같다고. 됐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심 좌표를 P, 1,0을 A, 2, 마이너스 1을 B라고 하면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랑 점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A로 똑같을 거야. 됐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럼 뭘 봐야 돼? A, P, 점 P에서 A점 1,0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얘랑 점 P에서 B까지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이 값이 뭐로 같다? A로 같은데요? 이거밖에 없네.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둘이 먼저 볼게. 그냥 양변 제곱해서 없앨래. 그럼 제곱해주면 정리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은 제곱합니다. 그럼 루트 벗기죠. A제곱 B제곱 4A 2B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A제곱 B제곱 서로 넘겨서 없어질 거고 얘네 다 왼쪽 넘겨버리면 2A 마이너스 2B는 넘어가서 4. A 빼기 B는 2인가봐. 됐죠? A 빼기 B는 2인가봐요. 그럼 뭐 할래요? 라고 하면 뭐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쓸게요. B는 A 빼기 2랑 같음. 괜찮죠? B하고 2 자리 바꾸면 되잖아. B는 A 빼기 2랑 같음. 그럼 뭐 할래? 여기 B에다 넣어버릴게. 그럼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얘는 뭐와 같다? A랑 같다. 뿅. 됐잖아.
A랑 같다. 그럼 양변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2A제곱 빼기 6A 플러스 5는 A제곱과 같으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계산이 귀찮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결론 A는 누굽니까? 1 또는 5가 나오겠죠? 잠깐만, A가 1이야? 그럼 B는 몇인데요? 마이너스 1. A가 5야? 그럼 B는 몇인데요? 선생님 A값 B값이 두 개 나오는데요? 그러네. 내가 지금 그림 중심 누굴까요? A, B였습니다. 내가 그린 이 원의 중심은 A, B였습니다. 이때 A와 B에 올 수 있는 적절한 값은 누구랑 누구였을까? 5랑 3이었네. 그럼 선생님 이거 1하고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야, 중심 1, 마이너스 1인 원도 있나봐. 와, 그려볼까? 아, 이렇게도 그려지네. 여기도 그려지네, 이렇게도. 맞잖아. A, B 두 점 지나면서 Y축이랑 접하게. 그래서 두 개 그려지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처음부터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고 와도 좋습니다.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두 쌍이 주어질 거거든. 그럼 이 두 쌍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안해요. 결론.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두 개 말하셔야 되네.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중심이 5, 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써주시면 답이에요.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x-5의 제곱, y-3의 제곱은 25. 됐죠? 중심과 반지름. 됐어요?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A, B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7번 문제 위에다가는 그냥 별표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아폴로니스의 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괜찮아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야무지게 차분히 천천히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줄었거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얘를 읽고 나서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레를 구하래? 오호호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도형인지 알아야 둘레를 구하죠? 그럼 얘는 무슨 도형일까요? 라고 했을 때 1대2로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말한 거를 표현하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최고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A점 누군지 알아요. B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 A점과 B점을 일단 찍어줄게. A점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요 점이 A점. B점은 1, 0이니까요. 요게 B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점 P가 누구냐면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가 되는 점이 P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해석해야 돼. 거리 B가 1대1에 P에서 A까지의 길이와 P에서 B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2였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표현은 요거밖에 없어. 납득이 돼요? 다시 A,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야. 어떤 점이 있는데 A부터 거리가 1이면 B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점이야. 그거 식으로 쓰는 거밖에 없어. 괜찮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 뭐 굳이 이거 말 안 해도 알겠죠? 점 P를 찍었을 때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1대2. PB 길이가 2배가 돼야 돼. 됐죠? 그럼 봐봐. 점P를 찍어볼게. 점P를 찍어볼게요. 한 2쯤 찍어볼게. 2쯤. 그래서 자, P에서 A까지의 길이, 요 길이의 2배가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될 수 있게. 한 요 정도쯤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2배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됐죠? 아니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죠. P에서 A까지의 길이가 1, P에서 B가 2니까 한 이쯤? 그럼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2배가 되게. 요렇게. 뭐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쯤. 여기. 봐봐. P에서 A까지 길이가 1이면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2배가 되게. 이렇게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데도 찍을 수 있겠네? 요쯤?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2배가 되게. 맞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무수히 많이. 겁내 많이 찍을 수 있겠지. 이런 데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데 한 이쯤 찍어서 자, PA 길이가 1이면 PB 길이가 2가 됩니다. 2배 됩니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몇 개를 찍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무수히 많이 찍을 거야. 그럼 무수히 많이 찍은 이 점 P들, 이 점 P 중에 한 점을 갖고 와서 내가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 그게 뭔데? 토용의 방정식. 됐어?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무수히 많은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x와 y의 관계식을 말해볼게. 그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일 거 아니오. 됐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PB 길이는 PA 길이의 2배와 같음. 그럼 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우리가 또 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x끼리 뺀 거지고 y끼리 뺀 거지고 더해서 루트. x끼리 뺀 거지고 y끼리 뺀 거지고 더해서 루트. 거기에 2배. 루트가 막 있잖아. 루트 없애는 방법. 제곱. PB 길이의 제곱은 PA 길이 제곱의 4배랑 같겠죠.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루트 벗겨서 바로 쓰겠습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한 값.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한 값. 여기에 4배. 끝. 됐죠? 뭐 나올 것 같아? x 2차, y 2차. 원이겠지 뭘. 그래서 문제도 뭘 말해라? 원의 둘레 길이 구해라. 됐어요? 끝.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보자마자 둘레를 말하래. 둘레 어떻게 구해?를 고민할 게 아니야. 문제에서 준 조건을 해석해 줘야지. 점 P라는 애가 있대. 누군데? 1대2 길이비를 갖는데 1대2 길이비 갖는 P값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점 P가 나타내는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지. 그리고 봤더니 원의 둘레 구해줘. 인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빨리 풀어볼게요. 정리하면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자, 4배 있었습니다. x제곱, y제곱, 4x 빼기 6y 제곱하면 9랑 4네요. 13. 됐죠? 안 어려워요. 그냥 전개하시면 돼. 곱셈공식 다 하잖아. x제곱, y제곱 해서 왼쪽 다 넘겨버리면 3x제곱, 3y제곱, 여기 16인데 넘어왔죠? 그럼 플러스 18x, 64, 24y, 여긴 몇이야? 50인가요? 쟤 넘으면 51이네. 는 0이 되겠죠? 결론, x제곱 플러스 y제곱, 6x, 8y, 17은 0. 끝. 얘가 누군데?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얘 중심 누굽니까? 마이너스 3,4 바로 말해주세요.
안 어렵잖아. 그냥 짝 지어서 절반, 짝 지어서 절반. 부호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암산해줘. 암산해야 늘어.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다시 중심은 마3, 4였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정리했을 때 상수는 3이잖아. 제곱하면 9가 생겼죠. 정리하면 상수 몇이야? 4잖아. 제곱하면 16 생겼죠. 그럼 다시 9하고 16이 생겼습니다. 25가 생겼죠. 뺄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9 맞아요? 8? 8 됐죠? 8이네요. 마이너스 8이겠네? 넘어가면 플러스 8이겠죠? 반지름 누구? 루트 8 됐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인겁니다. 4루트 2파이 끝. 답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표준형 안 바꿨습니다. 그냥 말로 했죠. 이 정도 할 수 있어. 연습해줘봐. 이 정도 연습하시면서 연산 빨리 정리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뒤로 가서요. 이제 55페이지입니다. 쭉 갑니다. 오늘 진도 계속 빼야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8번. 자, 8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1을 지난다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두 원의 교점? 누구지? 교점을 구해야 되나?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너네 뭐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뭐해? 연립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 이때부터 망한 거야. 왜? 2차 연립이거든.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왜? 여기 또 A가 있단 말이야. 쉽지 않아. 근데 연립을 했다 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점 두 개를 만들었어. 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있어서 야, 교점 요 두 개 그래 네가 연립해서 만들었다 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1이랑 0,4 야, 이렇게 두 점 지난데 했어. 그럼 너는 또 이 두 점하고 얘까지 해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결론, 교점 구하는 과정도 힘든데 교점이 나오고 나서 원의 방식 쓰는 과정도 힘들다고. 그래서 뭐해? 이렇게 안 풀어.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죠. 항등식 만듭니다. 항등식 만듭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항등식 만드실 때 표준형은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씁니다. x제곱 y제곱 빼기 4x 4에서 9가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5는 0 됐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일반형으로 씁니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괜찮죠? 눈으로 보면 다 따라오고 있죠? 자, 제곱하면 1이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둘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누군지 찾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상수 k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5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플러스 2 빼기 a는 0이요. 끝. 선생님, 얘를 앞에다 쓰고 요거 뒤에다 쓴 다음에 요 앞에 k 붙이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이라고 하면 무슨 뜻? 얘가 0이고 동시에 얘가 0이니까 이 두 원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인가 봐. 근데 이 도형이 누구를 지난대요? 문제에서 0,1을 0,-1을 지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x에 0, y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도 등호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요. 0이고요. 1 넣었죠. 1 빼기 5 더하기 k에 다시 0하고 1 넣습니다. 1 플러스 2 더하기 2 빼기 a는 0이 나올 거야. 됐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요. 몇이야? K의 누구냐? 5 빼기 A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다시 우리 뭐 하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가려워. 됐지? 이게 누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 거야. 됐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K와 A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 뭡니까? 직선이라고 했죠? 맞아? 만약 도형이라고 했으면 이 도형이 몇 개인데? 졸라 많지. K가 누구냐에 따라서. 됐음? 근데 문제선 뭐래? 직선이래매. 그럼 0,1을 지나는데 누구야? 직선인 거죠? 아이고 진선이래. 직선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이 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왜? K에 누가 와야 직선됨? 마이너스 1. 그럼 K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음? 됐어 여기까지? 그럼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걸 아니까 문제에서 나온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 빼기 5 플러스 A는 0이겠죠? 그럼 A가 몇이면? 9면 되겠네요. 답입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문제 잘 읽어주시고 요런 직선이라는 단어 하나 해석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헤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누구? 직선 말해줘. 그래서 이미 K 값에는 마이너스 1이 확정된 겁니다. 됐죠? 근데 걔가 누구 지나? 0, 마이너스 1 지나. 그래서 대입하면 A 값이 바로 나와요. 정리해 주시고 문제 잘 읽으셔야 돼. 몇 줄 안 돼. 몇 줄 안 돼. 제대로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고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9번으로 갑니다. 다시요. 두 원의 교점하고 또 이번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쓰면 되겠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9 k x제곱 y제곱 빼기 2x 빼기 6y 플러스 1은 0 됐죠? 얘가 누구? 교점 지나는 도형. 근데 얘가 누구 지난데?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난대요. 그럼 x, y에 각각 마이너스 4랑 0 대입해도 되고 0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는 적절한 k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두 가지겠지. 첫 번째, 마이너스 4,0을 지난대. 대입합시다. x에 마이너스 4, y에 0 넣어주시면 16 플러스 4a 빼기 9. 자, k가 있고요. 16 플러스 8 더하기 1는 0이 되겠죠.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0, 마이너스 1도 지난대요. 그럼 다시 x, y에 각각 0하고 마이너스 1로도 등호 성립하겠죠. 자, 대입합니다. x에 0,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9 더하기 k고요. 0하고 다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습니다. 1 플러스 6 플러스 1는 0이겠네. 아, 요식에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8k 마이너스 8이 0이죠. 그럼 k가 몇인 거야? 1. 그럼 k 자리에 1 넣어서 다시 씁니다. 정리합니다. 4a 플러스 7 맞죠? k 자리에 1 넣어서 쓰면 몇입니까? 뒤에 25인가요? 그럼 몇이야? 4a는 마이너스 32 a는 몇이니? 8 됐죠? 끝. 그래서 우리는 a 값 그리고 k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 원의 방정식 말하면 되니까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8 대입해 주시고 여기 k에다가 1 대입해서 그냥 쓰면 되잖아.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8x 빼기 9 더하기 k에 1 넣습니다. 그럼 그냥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6y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x제곱 2개 y제곱도 2개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6x 그 다음 여기 몇이야? 빼기 6y 빼기 8은 0
아유 힘들어. 씨. 결론 x제곱 y제곱 3x 빼기 3y 빼기 4는 0 답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결론 되게 복잡해 보여. 맞아. 길어서 그래. 근데 대입해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다 써. 한 땀 한 땀. 물론 암산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암산 연습해 주시고 오늘은 좀 암산이 안 되는데 다 쓰세요. 그럼 됩니다.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대표 문제 10번입니다. 보시고 논리가 납득이 돼요? 논리가 납득이 돼? 어렵지 않잖아. 그치? 아,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너네가 하는 당연한 얘기야. 아, 둘이 뭔데? 적당히 해 진짜. 아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색하지 말아주세요. 네, 되게 싫어하네요. 자, 갑니다. 자, 두 원의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연이 누군지 봐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어려워요. 공통연이 누군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원이 두 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첫 번째 원의 현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원의 현이 있을까? 없음. 현이 뭔데? 요게 현이잖아, 이게. 이런 게 현이잖아. 맞아? 그 어떤 현을 그어도 두 원의 공통된 현은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럼 원이, 그러니까 현이 뭐냐면 원을 자르는 직선이죠. 근데 공통되게 자르는 직선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죠? 같은 선이어야 돼요. 자, 그럼 결론 그냥 보세요. 네, 그냥 보시면 돼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내가 이 두 원이 만나는 교점, 이 둘을 연결한 선분을 관찰하시면 이 현은요, 첫 번째 원의 현이면서요, 동시에 두 번째 원의 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공통현이라고 불러. 됐음? 공통현이 존재하려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통된 현은 존재하지 않음. 됐음? 여기까지.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이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하시면 답인 거야.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그럼 이 파란 선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 원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죠,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원이 두 개가 있죠? 이때 두 원 중에 두 원 다 필요 없어. 원 한 개만 있으면 돼. 이 원의 중심 말할 수 있을 거야. 문제 보세요. 원 두 개 줬습니다. 두 원 중에 그냥 한 개의 원만 보시면 돼. 한 원의 중심좌표 말할 수 있죠? 하나 더. 그 원의 반지름도 말할 수 있죠? 맞아요? 반지름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생깁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왜? 요 두 개 길이 같잖아. 맞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이 파란 선의 길이죠. 그럼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 파란 선까지 수직으로 내리 꽂으면 얘네는 2등분 될 거야. 맞니?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너 여기 반지름 알고 이 거리 알면 당연히 요 길이 나오겠지. 뭐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거 2배 하면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그럼 필요한 건 뭐다? 일단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 필요합니다. 됐죠? 두 번째, 한 원의 중심에서부터 공통현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납득이 돼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겠지. 한 원에, 자, 이 왼쪽에 있는 원, 이 원의 중심, 점이죠. 이 점에서 이 현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하다고. 됐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할 거야. 그럼 이 직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게 직선이잖아. 됐습니까? 됐을까요? 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디 글씨? 3번 피타고라스 정리. 예. 됐죠? 끝입니다. 자, 그러면 원 두 개 중에 이 앞에 있는 얘를 갖고서 얘기할게. 이거 중심 누구게? 1, 마이너스 1. 연습해 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둘이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둘이 y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여기 1제곱 1제곱 2가 생겼죠? 2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등호 오른쪽 넘어가면 플러스 10 되겠죠? 그럼 반지름 누구야? 루트 10이네요. 됐죠? 두 번째. 그럼 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한데 항등식 만들어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결론 마이너스 1 바로 넣어서 얘기해 봐야지 라고 하면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직선의 방정식 앞에서 뒤에 거를 뺍니다. 4x 빼기 3y 빼면요 17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럼 이 점하고 1, 마이너스 1 중심하고 거리 구하면 되겠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25분의 절대값. 자, x좌표 대입하죠. 4. y좌표 대입하죠. 플러스 3 빼기 17. 여기에 절대값이네요.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뭐야? 요 길이가 2였네. 자, 피타고라스를 얘기해 주세요. 요 길이 몇입니까? 루트 6. 그럼 두 개니까 몇인데? 2 루트 6. 답입니다. 끝. 됐죠? 또 딱히 어렵지 않아요. 네. 지금 하는 것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좋을 때다. 11번입니다. 네. 아, 나 그 얘기 안 해줬나?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아니, 했어. 200. 그거 했어요. 그거 기억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겠다. 자, 갑니다. 자, 여기 문제 좀 볼게. 대표 문제 11번. 마찬가지. 그냥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아,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앞에. 네. 자, 보시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다. AB 길이, CD 길이 두 개 물어봤거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거 안 풀어드려도 돼. 너네 다 풀 수 있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 AB,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건데 문제 읽으면 나오지만 A, B가 뭐냐면 접점이에요. 접하는 점입니다. 그럼 자, 봐봐. 왼쪽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오른쪽 원의 중심이 있겠죠. 당연히 원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지름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 이쁘게 써있죠. 표준형으로. 그럼 이때 봐.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점까지 이 B까지 딱 그으면 이 접선과 서로 무슨 관계? 수직.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 접점까지 딱 그으면 얘도 접선과 무슨 관계? 수직. 맞아? 하나 더.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말할 수 있어요? 있죠?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0,0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A, B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 왜? A, B 이은선과 평행하게 요렇게 잘라주면 돼. 됐음? 그럼 어차피 요 길이 뭐야? 반지름이죠. 이 작은 원 반지름 몇입니까? 1. 여기는요. 큰 원의 반지름이죠. 몇입니까? 3. 그럼 여기 1만큼 빼면 요 길이 몇인데? 이겠네요. 두 중심 사이 거리 몇입니까? 5죠. 0,0과 마이너스 4, 마3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결론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요 길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A, B 길이 똑같잖아. 맞아? 답이에요. 중학교 때 했던 기억나? 됐어. 넘어갈게. 그럼 다시 두 번째 C에서 D까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다시 갑니다. 점 C가 뭐였냐면 접점이었죠. 접점. 점 D도 접점이었죠.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쓱 그으면 이거 수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쓱 그어도 수직일 겁니다. 됐죠? 하나 더 아까처럼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길이가 몇인지 알죠? 됐나요? 자, 여기 길이 원의 반지름 몇이에요? 3. 요 길이 원의 반지름 몇이야? 1. 자, 중심 사이 거리 몇이었어요? 5였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연결하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돼. 수직으로. 됐죠? 왜? 요 길이 1이니까 요 길이 똑같이 1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 4. 요 길이 5. 그럼 요 길이 몇이니? 3. 그게 뭐야? 같은 길이잖아. BC 길이. CD 길이. 됐을까요? 그래서 같은 길이 3이 됩니다. 끝. 됐죠? 마무리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게 좌표평면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 됐죠, 너?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됐죠? 그럼 편하게 가.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 뽕뽕. 됐죠?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3이었음. 그럼 요 길이 똑같이 3일 거 아니야. 됐죠? 여기 길이 몇이었어요? 3이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여기는 3 아닌데? 5였죠. 미안합니다. 5였네요. 미안. 5였습니다. 그럼 결론. 삼각형 뭐야? 이거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됐지? 그럼 요 길이 몇인데? 3. 똑같은 길이잖아. 끝. 답이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 그게 좌표평면으로 그냥 바뀐 거 정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실제로 11번 문제는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되고 밑에 교재 보시면 꼭 알아두기라고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그 그림 그대로예요. 대신에 좌표평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그리고 원의 방정식 보면서 중심좌표 누군지 반지름 누군지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들 뽑아내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뭐 이게 뭐라고 하실 겁니다. 대부분 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자, 원이 이렇게 있음. 이때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궁금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이죠.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만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말해주세요. 안 만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원의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 반지름보다 어때? 크네요. 네, 크네요. 그러면 안 만납니다.
됐죠? 두 번째, 내가 직선을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이 직선과 원은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이죠. 맞아? 그럼 이때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더 크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아. 어떤 상황일까요?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를 우리는 접할 때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음. 됐죠? 끝. 그럼 앞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할 땐 뭐 한다? 원의 중심좌표 점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직선까지 거리를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참고로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실은 연립해서 방정식 만든다면 얘기하기도 해요.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표현할 겁니다. 근데 나는 얘만 갖고 웬만하면 얘기할 거야. 그 이유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연습 많이 안 해놓으면 2학년, 3학년 때 문제 풀다가 그냥 막힐 거예요. 이 공식이 까먹어서. 이 공식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이 공식을 많이 쓰게 하려고 나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법보다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아, 판별식 얘기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여는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푸는 대부분은 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 좀 스페셜한 친구가 있죠. 바로 뭐예요? 얘입니다.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 이때 접할 때 우리는 이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과 그 원에 접하는 접선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별거 없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과 같은 상황일 때를 보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텐 접선을 구하라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요.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꼭 지나는 접선.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뭘 할 거냐면 요걸로 할 거야. 자,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문제를 손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자, 볼게.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접하는 선을 그어볼 거예요. 아유, 대충 그려. 됐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네가 아는 정보는 이 점이 누군지 알죠? 됐죠? 이 원의 접하는 점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 원 위에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을 말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은 당연히 원의 중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봐.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점까지 그었을 때 이 선과 접선은 서로 수직인 관계겠죠? 뭐 갖고 얘기하면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음? 됐어요?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야. 왜?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알면 당연히 이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고요. 기울기 알면
지나는 점도 알고 있네. 직선 방정식 세우세요. 답입니다. 끝. 두 번째. 이번엔 원이 있고요. 기울기를 주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 접선을 말해줘. 이렇게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말해야 돼? 2개 말해야 돼. 그럼 2개 어떻게 말할 거냐? 라고 하면 기울기를 알고 있네. y는 기울기는 알아. 하지만 나머진 나도 몰라. k값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반지름 되도록 k값 설정하면 돼. 끝입니다.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자, 원 밖에 이런 점이 있고요.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지나는 원이랑 접하는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혹은 이렇게 생겼겠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찬가지 이 직선의 방정식,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겁니다.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지만 x에 x1 대입하면 y는 무조건 y1이 나올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는 몰라서 문자로 놓지만 나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는 뭐가 된다? 반지름 된다. 그래서 결론, 두 가지 유형 모두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요, 수직이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유형도 다음 수업 때 정리를 하고 나면 원의 방정식이 끝납니다. 됐죠? 다음 수업 때 여기 57페이지까지 유제 문제들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 58페이지부터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그 접선의 방정식 크게 유형 세 가지 다음 수업 때 마무리하면 네, 원이 끝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좀 더 물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